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타이어 IT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 회사의 태블로를 그동안 5년 정도 사용해온 사례를 발표하게 됐는데 일단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제가 그동안 5년 정도 계속 태블로를 어떻게 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조금 불필요한 건 아니었구나, 제대로 좀 짚고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저도 회사 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타이어 소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한국앤컴퍼니 소속이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타이어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타이어도 갖고 있고 배터리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태블로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태블로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좀 노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빠져있지만 왜 태블로를 검토하게 됐느냐라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 15년 이후부터 이제 설비에서 발생되는 되게 많은 로그성 데이터들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저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정도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을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이제 IT 내부에서 계속 나왔고,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과제를 받은 게 저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의 양 자체도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설비마다 특성도 굉장히 다르고 공정마다 당연히 성격도 엄청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 한두 명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소비할지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게, 실제로 데이터들을 현업들이 직접 만지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제가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에서 좀 벗어나 보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셀프 BI 서비스들이 요즘 많으니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는 저희 회사에 제안을 했고, 운이 좋게도 저희 경영진들이 되게 좋게 판단을 하셔서 전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셀프 BI를 위해서 태블로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9년 시작할 때 저희가 검토했던 거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비교 검토해 가면서 어느 솔루션이 우리 회사에 제일 잘 맞는 솔루션인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가 태블로 행사장이기 때문에 왜 태블로를 선택했는지는 코멘트로만 적어놓고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만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거는, 솔직히 솔루션의 성능 차이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도 사실은 저한테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던 것은,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IT 리소스, 사용할 수 있는 IT 리소스는 내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부 리소스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태블로를 사용하기로 3개월 정도의 POC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8개 경영 부문에 있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영관리나 그 생산 품질 실적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겠다,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당시에 POC 이후에 2019년도의 테스트 결과로서는 셀프 BI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IT 입장에서는 개발 플랫폼, 빠르게 개발을 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개발 플랫폼으로서 태블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태블로를 사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2019년 말에 이제 인사이트 포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마 태블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블로 서버를 처음 로그인 세팅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면 IT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쉽게 쓰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정신없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태블로 콘텐츠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웹포탈을 만들었고요. 이 웹포탈 상에서도 교육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권한 신청 같은 기능들을 넣어서 좀 태블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웹포탈을 오픈을 했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족을 달아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인사이트 포탈은 저희 쪽에서 이제 버전 2로 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0년, 21년은 성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셀프 BI 측면에서 성숙기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처음에 대시보드를 여러 개 만들었더니 각 부문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리포트 개발에 대한 요구들, 그런 셀프 BI 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들을 만들어내고 생성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태블로 서버에 쌓이면서 그게 역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숙기라고 말하고 있는 2020년하고 21년까지는 저는 외부에 나가서 우리 회사가 셀프 BI로 태블로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는 잘 하진 못했고요. 다만 좀 더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업이 태블로라는 툴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실제로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제 셀프 BI로 태블로를 사용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저는 202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숙기와 고도기의 개인적인 차이는 그 변화되는 분기점은 어떤 거냐 하면 2021년까지는 사실은 저는 태블로 크리에이터 라이센스를 사놓고 이거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들을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2022년부터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태블로의 라이센스를 적정하게 효율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내부에서 라이센스나 사용에 대한 요구 자체는 굉장히 높아진 게 2022년부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는 작년에 라이센스 구입 비용만 한 150% 정도가 한 해에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라이센스가 저는 넉넉하다고 판단되진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셀프 BI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모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뭐 뒤에도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지만 그 내부적인 셀프 BI 경진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들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저희가 태블로를 통해서 사용했던 데이터 사용의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그 펀더멘탈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이제 올해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블로를 저희 회사에 적용할 때 컨셉은 단순하게 사용자 주도의 BI 솔루션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하게 현재도 빠르게 개발해서 현업들의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툴로서도 접근을 하고 있고, IT 측면에서는 전 정보전략실 소속인데, IT 측면에서는 태블로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우리 ICT 업무 자체가 좀 더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보다는 데이터를 좀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로서 좀 방향을 좀 옮겨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용자 측면도 이제 필요한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놨으니 직접 해봐, 약간 그런 쪽으로 저희는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큰 로드맵들을 제가 한번 큰 진행 과정들을 설명을 드린 것들이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태블릿 운영 환경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에 보였던 여러 가지 발표자분들이 보여줬던 세련된 운영 환경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운영 DB 쪽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ODA라는 전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 담아놓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태블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설비 쪽에서 HMI나 OPC 데이터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OPC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많은 로그성 데이터들, 초당 뭐 200개, 300개에 대해서 태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적재한 것들을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 DB라는 곳을 만들어서 현장 로컬에서 담아놓고 2시간에 한 번씩 ODA라는 그 전체 데이터를 모으는 서버 쪽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운영 DB 쪽에 올라오는 데이터들, 공장의 데이터들은 저희는 각 공장의 일별 활동이 끝나면 2시간 이내에 글로벌리하게 다 통합을 할 수 있게 ODA 쪽에 올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조업 쪽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SAP나 뭐 다른 레가시 시스템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영업 판매 실적이나 그런 것들은 30분에 한 번씩 저 ODA 쪽에 데이터를 올려줌으로써 데이터들의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실시간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태블로는 ODA라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모든 화면들이나 리포트들 분석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까지 태블로를 쓰고 있는 모습의 환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이제 진행하고 있고 현재 ING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운영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정복의 온프라미스라는 쪽에다 올려놓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올려놓은 데이터들을 AWS
그리고 스노플레이크를 통해서 태블로 쪽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보계, 온프라미스의 정보계는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게 저희의 올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S3 쪽으로 스테이징 정보들을 올려놓고 스노플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태블로 쪽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달라지는 것들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큰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기존에는 EAI와 데이터베이스 링크와 아니면 데이터 프랩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통합되는 ETL 환경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베이스 레이어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은 아예 운영 DBA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올려놓고 바로 리포트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마트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그 쿼리의 재사용성이나 정보에 대한 정확도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 마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 마트들을 또 만들어 놓은 게 베이스 레이어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 마트를 만든 다음에 태블로 쪽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세이지메이커 쪽으로 넘어와서 분석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ODA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데이터의 축적은 태블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축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대한 소비는 태블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환경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태블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 사항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저희 회사가 태블로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 환경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태블로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두 가지의 큰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집합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간 기계적으로 모아서 뭐 오늘은 마케팅 총괄 부문에서 3-40명 모아주시면 저희가 뭐 태블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교육을 진행한 적은 많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효과가 사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게 내가 어떻게 업무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교육을 듣는다고 갑자기 막 쓰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강압적인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요즘은 이제 뭐 필요하다고 하면 1:1 교육도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태블로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병교육 훈련을 열리면 전 내부적으로 공지해서 최대한 그거를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현업들이 개발하고 싶은 화면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데이터나 화면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옆에서 1:1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현업들이 실제 자기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교육과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병교육 훈련소라고, 지금 저희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는 한 200명 정도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계속 하고 있고, 여기 퇴사자들만 이렇게 해놓은 거는 보니까 다 이름이나 팀 정보들이 다 있어가지고 개인 보안 때문에 제가 일부 퇴사자들만 정보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팀즈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채널, 인사이트, 태블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채널에 초대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다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 계속 지시를 하고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약간 모티베이션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2년 전부터 저희가 디지털 경진대회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진대회는 크게 두 가지 리그로 구성이 되는데, AI 빅데이터 리그가 있고 BI 셀프 BI 리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은 AI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아직 성숙되지가 않았다고 판단해서 주제 공모 전 정도로만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는 경진대회는 작년, 재작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뜨거운 반응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 금액 자체가 1등이 500만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회사로 나눠서 했는데도 1등이 300만 원일 정도로,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걸고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었고요. 그 반응이 좋았던 결과는 사실은 참가자가 얼만큼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해에는 25개 팀에 54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때도 과연 이게 경진대회를 할 만큼 사람들이 모일까도 걱정을 했었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과연 500만 원이라는 상금을 줄 만큼의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까도 고민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성공적으로 1차전 21년도 치렀고, 그리고 작년에는 실제로 한타만 봤을 때도 뭐 20개 팀이 더 늘은 거는 확인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ES 같은 경우는, ES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 내부의 배터리 관련된 사업부를 ES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팀은, 그 부문은 태블로를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8명 17개 팀이나 참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내부적인 열기는 굉장히 뜨겁다고 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소속을 좀 보시면, 당초에, 현재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연구하고 생산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분석에 대한 니즈가 그쪽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태블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루는 솜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생산이 계속 앞서 있는 거는 뭐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지만, 이제 그 외에 본사의 다른 부문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참가자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저변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는 진행을 해서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 연말쯤에 항상 시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말쯤에 이제 임원들이 굉장히 강한 임프레션을 받게 되는 화면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이 이제 나도 이제 이런 거를 써서 보고를 받고 싶다 말씀을 초반에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일이 확 늘어나는 약간 그런 패턴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뺄까 하다가 저도 이번에 보고 이건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넣긴 했는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가했던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펑션별로 굉장히 인사이트한 제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실제로 타이어 산업을 잘 모르시더라도 되게 구체적이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고요. ES 부분 쪽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ES 부분 쪽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과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다뤄보고 분석을 해봤고 활용을 해봤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건 아닌가 싶은 건데,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뭐 ES가 수준이 낮다, 배터리 사업 부분이 수준이 낮다라기보다는 여기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이제 몇 번 쌓아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주제가 스페시픽해지면서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에 대한 포커스도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진행했던 대회는 사실은 저 혼자 회사 나의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과 2등에 대한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제가 완벽하게 다 갖고 있었는데, 작년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디지털 전략팀이나 전략실 소속의 전략팀이 직접 수행을 해서 제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1등 했던 자료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고무나 막 그런 얘기 많이 드릴 건데, 실제 연구소에서 고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성능에 대한 포커스를 갖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비용에 대한 포커스를 갖고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자체가 고무를 만들어 놓고 내가 시험을 의뢰해 보니 내가 의도했던 대로 만들어졌구나, 안 만들어졌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비교하는 장표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얼마나 많은 검사 횟수들이 일어났고, 이것들에 대한 특성들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그 컴파운드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적에 맞게 개발이 되고 목적에 맞는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들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팀의 1등하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툴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셀프 서비스 툴이라는 게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구나를 좀 더 직접 느꼈던 계기가, 이 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웃풋을 못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저랑 데이터를 실제 잘하시는 분하고 둘이 내려가서 데이터를 딱 까보니 만들고 싶은 데이터에 대한 시나리오는 딱 짜져 있는데, 그 데이터의 모양들이 실제 화면 구성하는 거랑 상당히 달라져 있어서 저희가 그 데이터의 모양만 딱 잡아주고 저희는 이제 다시 올라왔지만 일주일 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태블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엔지니어들은 더 쉽게 적응을 하는구나. 특히 엔지니어들은. 참고로 저도 엔지니어인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들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2등으로 했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왔던 화면들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 이때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2년 넘게 계속 꾸준히 데이터들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고도화시키고 관리해 가면서
실제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화면이고요. 앞에 보이는 화면들도 당연히 지금 1등, 2등 했던 화면들은 이제 계속 그 뒤에도 경진대라고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관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공유하는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 자료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가 지나가면 이제 각 공장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쫙 모여서 이 공장의 수익률이 어떻고 수익성이 어떻고 생산 트렌드가 어떻고 막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회의 진행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실무 담당자들은 또 다른 리포트들을 만들어내면서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건 경영관리 쪽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한데, 뭐 OE 개발 같은 경우, OE가 이제 저희 타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를 납품하는 개발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납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태블로를 통해서 얼만큼이 제대로 개발되고 있고 어느 것들이 제대로 개발 안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개발 뭐 이슈레이징들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생산 재고 현황, 생산 현황, 월별 규격수 현황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링 생산본부라고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제 공장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랩처럼 이제 큰 데이터들이 이제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되게 일반적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보던 화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 뭐 특별하게 다르게 쓰이지 않네?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한 화면을 빼고는 전부 다 저희가 만들어준 데이터들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화면을 만들어주고 현업들한테 쓰라고 제시해서 잘 쓰고 있는 화면들이고요. 이제 이 뒤에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저도 완성본은 알고 있지만 이 데이터 쓰는 시나리오나 그 구조 자체가 진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뭐 100% 이 화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입장도 아니게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화면들입니다. 뭐 저희 회사의 공정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IPA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뭐 고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고무들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공장에서 만들어진 고무들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 단계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공장, 뭐 DPKP, 뭐 예를 들어서 대전 공장이고 KP는 뭐 금산 공장이라고 저희 공장의 그 이니셜인데요. 공장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무들의 합격률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고무들이 합격률이 높은지 떨어지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한 화면에서 이렇게 보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 조건에서 합격되는 게 몇 %인지, 아니면 좀 더 그 범위를 좁혀서 정말 품도가 좋은 고무들이 나오는 게 몇 %인지를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특정 공장 위에 마우스를 갖고 올라가면 그 공장에서 생산됐던 고무들의 세부적인 내용들 리스트업이 쫙 되면서 어떤 고무들이 이제 생산에 이슈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데이터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 이제 제가 특정 공장의 특정 컨버터를 특정 공장에서 생산한 특정 고무를 클릭하게 되면 그 고무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위에는 뭐 이상한 문자라고 돼 있는 것들은 이제 검사 항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에 대한 특성치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값들이 나왔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비별로 이제 어떤 이 검사했던 값들이 어떤 설비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품질 지표들이 좋더라 나쁘더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시각화해서 뿌려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정들을 기존에 그러면 안 했냐라고 하면, 기존에 당연히 저희 회사는 이 과정들을 진행해 왔고요. 다만 이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각 공장별로 만들어져 있는 MES에 들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받았을 때도 여러 가지 화면을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이 화면 하나에서 적어도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는 이 공정의 담당자들은 이 화면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완성도가 있게 사용이 되고 있는 화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생산성 분석이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던 이제 정년 쪽의 공정에 이제 설비들이 각 공장별로 어떻게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동률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생산성에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컴파운드, 어떤 고무들이 생산성의 이슈를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차트화를 시켜놨고요. 이렇게 차트화 시켜놓은 거를 대상으로 실제로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면, 이 설비에서는 어떤 고무를 제일 많이 만들고 걔가 포션이 제일 크네,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뭐 저희는 A 작업, Q 작업 뭐 그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생산량하고 시간하고 비례해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요 끝에 보이는 건 제가 잘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컴파운드 생산하는데 이제 생산 시간이 어느 정도 분포해서 이루어지는지들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년 고무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의 문제만일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제조업의 문제는 이 공정에 A라는 공정에서 작업했던 게 B라는 공정에서 어떤 작업 결과에 연결되는지가 항상 그거 연관지어서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게 제일 좋은 것들이고요.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있거나 뭐 이슈들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들은 어떤 고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부재가 투입이 됐고, 그 원부재가 투입됐을 때 설비가 돌아가면서 어떤 실적들을 발생시켰으며, 그 실적이 발생돼서 고무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품질 검사했을 때 어떤 품질 실적들이 나왔는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쭉 리포트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면에 쓰이는 용도는 문제가 있는 컴파운드 고무가 발견됐을 때 엔지니어는 이거 한 장만 딱 프린트해서 담당자한테 딱 보내면 그 담당자는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들이 언제 이 고무들의 작업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초 단위로 발생되는 로그성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시각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면 아까 이제 문제가 있던 데이터들이 나오면 특정 랏들을 클릭하게 됐을 때 실제 설비들이 각각 얘네들이 보여주는 설비들의 각각 그 품질 수치들이거든요. 동작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작 정보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화면 하나 안에서 이 고무를 관리하는 분들이 모든 작업들이 이 화면 안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화면들을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도 엔지니어링 본부라고 하는 생산을 총괄하는 그 쪽에서는 각 공정마다 이런 업무를 플랫폼화 시켜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는 것들을 목표를 잡고 매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고도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각자 공정마다 이런 분석하는 시나리오들에 따라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놓은 것들인데, 이거 보이시는 건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제가 인사이트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웹포탈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만든 데이터 마트들은 특정 리포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딱 포커스도 그 용도대로 이제 마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내가 다른 데 갖다 쓸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올려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이 정보들은 누가 쓰더라도 범용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트를 만들 때도 이거 기준으로 범용적인 마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인사이트에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 데이터들을 만지실 때 크리에이터나 익스플로러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웹에서 편집 화면이 열리게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많은 분들은 아직도 저희 회사에서 많은 분들은 인사이트하고 태블로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인베디드에서 많이 통합시켜놨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안 드립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요. 저한테 라이센스를 달라는 분 말고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저희는 제조업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정에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다 비슷해요. 공정 생산량이 어떻고 생산성이 어떻고 그거에 대한 실적들을 세부적으로 저렇게 그려보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것들은 아까 우리 공장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휘발성 로그성 데이터들을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태블로를 쓰면서 그 데이터들의 활용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중량 합격률 1차 뭐 중량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항목들이 있는데,
실제 엔지니어들이 품질에 영향이 있는 인자들을 로그성 그 품질 데이터 중에 찾아내서 그 데이터들을 초 단위로 집계하는 것들을 썸머리 치는 작업들을 해서 지표화시켜서 특정 로트가 생산됐을 때 어떤 값들이 나오고 있어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이거는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 재료에 대한 품질 수준은 A 등급이야, B 등급이야,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지금도 사실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저희는 품질 데이터라고 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로그성 데이터들은 트렌드를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각각 계측기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한 이슈가 없는데 값들이 이상하게 튀는 것들이 뭐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뭐 한번 점검을 해봐. 빨간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니까 가서 체크를 해봐.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고무를 만들어 놓으면 타이어의 모양에 맞게, 타이어에 우리가 틀에 들어가는 모양에 맞게 이제 재료를 한번 만드는, 모양을 한번 잡아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잡아주는 게 이제 다이라는 조그만 이렇게 그 구멍을 만들어 놓고 강하게 고무를 그쪽 밀어 넣으면서 고무의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 다이를 만드시는 거는 자동화가 안 되니 누군가 사람이 이 다이를 깎거나 이 가공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공치를 넣는 게 사실은 개개인의 노하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노하우들을 어떻게든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다이의 그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과 가장 유사한 다이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서 불러옵니다. 그럼 그 모양과 유사한 다이들을 불러놓으면 이 밑에 가공치 산출이라는 값들이 이제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실제로 내가 만들려는 것들과 차이나는 부분만 조금 조정해주면 실제로 다이를 최종 가공해야 될 값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로를 단순히 시각화 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런 특수 목적형으로 이제 개발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긴 했거든요.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제가 MES 관련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거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요구에 대한 요구 내역을 정리해서 실제 개발하는 쪽에다 넘기면 이거는 개발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지 못한 건데, 저희 쪽 저희 쪽에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태블로를 쓰면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특이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꺼내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큰 화면을 띄워놓으면 꼭 틀리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압출다이 관리 대시보드가 아니라 이제 품질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 부문에서 월별로 전 공장의 품질 지표들을 지금 리포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 모든 로직들을 제가 다 파악해서 개발해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장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로직이라는 게 사실은 공장마다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별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작년엔 계속 이거 만들었는데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실제 품질 부분의 담당자 한 명이 데이터를 잘 모르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진행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도 높게 화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데이터를 개발하는 과정은 진행을 해주긴 했지만, 이 데이터를 만지는 실무 담당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화면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화면에 대한 정확도나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슷한 과정을 매년 저는 품질 부문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올해 한 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현업에서도 활용도 당연히 제일 높고요. 제일 사용도 제일 높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여드린 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태블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거 가지고 태블로 화면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다고 온갖 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안 갖고 온 게, 1차적으로 제가 그 화면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요. 두 번째는 연구소는 워낙 보안의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공식적으로는 접근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면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종료하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제 태블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걸 어떻게 잘 쓰게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태블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실제로 태블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태블로가 쓸 데이터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앞에 뭐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만들어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정책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만 잘 짜여져 있는 조직이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했던 과정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두드려 맞으면서 그 2년이라는 과정을 지나와서 지금 와 있지만, 뭐 지금 물론 저희보다 더 잘하고 계시면은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를 뭐 보시면 저희가 겪었던 2년의 그 시행착오들은 겪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데이터들을 잘 준비하고 하시면 태블로를 쓰시는 데는, 저는 지금은 사실은 태블로 걱정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아마 그 다음에는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해 온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